으로 기억이 됩니다.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경찰대학 교수로 권일용 프로파일러 현장에서 수사를 하고 프로파일링 하던 시기였는데요. 저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. 무척 지치고 힘든 목소리였죠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살인 사건이 자꾸 서울에서 발생하는데 이게 너무 좀 묘하다는 거예요. 어떻게 묘하냐 그랬더니 일련의 사건들이 MO라고 하죠. 모두스 오페란데이, 그 범행의 어떤 여러 양태, 모양, 수법 이런 것들을 이제 총칭하는 말인데요. 그게 너무 유사한 살인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그렇다면 동일 범행한 연쇄 살인이겠죠. 그런데 이게 두 가지 패턴이라는 거예요. 한 가지 패턴은 집에 누군가 침입을 하는 방식이고 사용되는 흉기가 예기, 날카로운 칼 종류의 흉기가 사용된 겁니다. 다른 패턴은 길거리에서 여성을, 그리고 둔기, 무거운 거죠. 뭉툭하고 전혀 다른 MO에 동시에 발생하는 같은 서울 내에서 같은 시기에 두 개의 연쇄 살인.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. 하나는 한 명의 연쇄 살인범이 두 가지 서로 다른 MO로 두 가지 패턴의 연쇄 살인을 동시에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하나. 또 하나는 묘하게도 우연하게도 두 명의 연쇄 살인범이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있을 가능성 하나. 과연 둘 중에 무엇이겠느냐. 그러더니 이제 본인이 결정한 것이 뭐였었냐면 저와 의견이 같았습니다. 이렇게 패턴이 다른 걸로 봐서는 두 명으로 봐야 된다. 사실 저는 그 말이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충격적이고요.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훨씬 더 깊어지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. 왜냐하면 그때의 시대적 상황으로 본다면 우리가 몇 년 후에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이 나오리라고 예측을 했는데 불과 2, 3년 만에 자료 축적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두 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고민스러웠죠. 그래서 어찌됐건 이제 협업을 통해서 받은 자료들과 수사팀이 끝없이 현장에서 탐문 수사를 한 결과 현장에서 체포된 범인이 모두가 알고 있는 정남기였습니다. 차별 연쇄 살인 용의자 정모 씨의 범죄 행각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 MBC 취재 결과 정 씨의 살인 강도 건수는 모두 16건으로 유영철과 정남규가 사실은 중간에 체포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거죠. 어머. 와. 그 둘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던 거죠? 전혀 모르죠. 그러니까. 그걸 또 모르고 서로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.